여기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풍기읍의 남쪽에 해당하는 곳인데, 또 안정면을 지나가면 이제 영주시의 옛날 핵심부, 그러니까 동지역이라 하죠. 여기 읍면 지역에는 마을을 리라 하는데, 도심 지역에서는 마을을 리라 안 하고 동이라 하잖아요. 그 동지역이 나오고, 그러니까 풍기, 봉현, 안정, 영주 이렇게 순서로 이어지는데, 그 안정 지역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저녁 때 오후 5시경부터 풍기 지역은 비가 왔는데, 한 6시경에 제가 어디 PC방 가서 제가 작업할 게 있어서 갈라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바쁘냐고 묻더라고. 아니, 비가 오는데 바쁠 리는 없고, 그냥 비가 오니까 특별한 할 일 없는데 PC방 가서 작업 좀 하려 했다니까. 그럼 술 한잔 하러 내려오라 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서 30분 내에 갈 수 있다요. 오라 해서 갔더니만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제가 요즘은 술을 많이 안 먹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젊을 때 20대 30대는 가정에 제 동생이 일찍 죽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도 사부시험 떨어지기도 하고 잘 안 풀렸어요. 괴로움이 많으니까 술도 많이 먹고, 아니면 필름도 좀 끊어지고, 전철 안에서 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술도 먹었는데, 그러다 몸을 약간 상해서 간염이 생기기도 하다. 나중에 간염 치료돼서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요즘은 별로 술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술을 먹으면 그나마 좀 괴로움이 좀 사라져서, 술을 먹으면 기분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으면 이제 흥분해서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 좀 벗어나서 그냥 맑게 살고 싶어요. 정신이 맑게. 제가 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 썼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머릿속 정신 상태를 1급수 시냇물처럼 유지하고 싶어요. 예, 맑은 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에는 이끼도 없고, 물속 청태도 없고, 물속에 모래알, 자갈이 다 보이고, 물이 너무 아주 깊으면 그게 얕은 시냇물이니까, 그 안에 이제 송사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죠. 맑은 물 속에 사는 고기들. 옛날에 그 영화의 쉬리라는 거 있는데, 저는 쉬리가 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쉬리가 사는 곳이 1급수겠죠. 그런 1급수 같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어서 술은 별로 안 마시고, 제가 술을 마시는 경우는 이제 상가집에 갔을 때, 상가집에 가면 호상이라 해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나이가 한 80대 후반 90대 하고 크게 안 아프고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해서 별로 슬퍼하지 않고, 그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술을 좀 친구들이 원하면 좀 소주, 맥주 해서 한두 병 마시는 정도고, 그 밖에 이제 제가 제사를 지내면, 집에 제사를 지내면, 여러분 제사 지내면 다 아시겠지만, 음복이라 해서 상을 물리고 나서 조상님께 올렸던 술 잔을 내려서 그걸 한 잔씩 나눠 먹잖아요. 이제 조상님 주는 복을 나눠 먹는다, 복을 먹는다 해서, 복을 마신다 해서 음복이라 하잖아요. 조상님이 복을 주는 술, 그래서 그걸 마신다. 그럼 그걸 안 마시면 복을 거부한 거 되니까,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창들 모임, 저는 이제 풍기 초등학교 66회인가, 그리고 풍기 중학교 34명인가 34인가 하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풍기 고등학교 안 나오고 대구 연합고에서 대구 가는 바람에 안 나왔는데, 하여튼 풍기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그 친구들이 이제 봄에는 정월 대보름에는 윷놀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복날이를 해가지고 모여서 염소를 한번 잡아서 나눠 먹거나, 아니면 염소 아니면 닭에다가 인삼이라든가 오가피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삼계탕이라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 해서 먹기는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 행사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나면 조금 추워지기 전인데 10월 하순이나 11월 초 저희 같은 피덱스 후지 농사지인데 그거 사과 따기 전인가 사과 조금 딸든가 하고 그럴 때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행사는 아닌데 뭐냐면 민박집 같은데 가서 좀 마당 넓은 데 가서 자리를 잡고 바깥에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밴드 불러가지고 노래 한 곡씩 부르고 기분 좋으면 오브리라 해가지고 돈 많이 내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거 하고 저녁 때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뭐 밥 먹으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친구들과 그동안 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나누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연말인가 연초가 되면은 말하자면 그 총회 회원 총회를 해가지고 뭐 이제 이 회장 총회 동창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뭐 감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그대로 유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꿀 수도 임기 다 돼서 바꿀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하기 위한 정기총회랄까 예, 그런 거 행사할 때 그런 데 가면 이제 술을 안 먹을 수 없죠 그죠 예전엔 그런 데 가면 제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막 친구들 반갑다고 막 술을 주는 데는 막 먹고 심지어 안 줘도 야 너 반갑다고 내가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구원하고 이러다가 필름 딱 끊어져 가지고 토하고 또는 막 필름 끊어져서 친구 반갑다고 야 이리 와봐 반갑네 하고 목을 막 조르고 이런 참 희한한 일도 있고 그러다 제가 신발까지 잃어버려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친구가 저를 태워가 집에 왔는데 신발이 없어 한쪽 신은 있는데 한쪽 신이 없어 그런 황당한 일도 겪고 근데 하여튼 이 뭐 말이 이래 하여튼 그죠 제가 제사 지낼 때 하고 제사 음복술 그다음 친구 동창회 모임 뭐 이런 때만 술 마시고 거의 사실 안 마십니다 저희 동창들은 제가 술을 동창회 때 제법 먹고 하니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좋아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반가우니까 술을 좀 제법 먹긴 하지만 저는 본래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옛날에 쓴 삼약서를 번역해서 마음병법인가 쓴 적인데 그 마음병법 혹시 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보면 제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그 책을 나눴는데 그 뒤에 보면은 제가 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는 술을 한잔 나누고 싶다가 아니고 차를 한잔 하고 싶다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본래는 술을 그다지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제사의 음복이라는 게 먹고 친구들 모임이라는 게 먹고 뭐 장례식 해서 뭐 친구 부모님이나 뭐 장인어른이나 돌아가시니까 그 좀 친구를 위로한다고 좀 슬프잖아요. 뭐 사실 깨달음이 이렇다 해서 죽음이 뭐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다. 또는 뭐 영혼이 옷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사실 죽음이 기쁜 건 아니에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뜻 정도지. 아이 잘 죽었다. 영혼의 옷을 벗어 잘 벗었다. 그럼 잘 꺼졌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슬프긴 해. 그래서 아무리 뭐 부모님 나이가 90살, 100살 돼서 돌아가셨다 해도 자식이 기쁠 리는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기쁘다 하던 사람도 있더라고. 요양원에 요양비 하면 돈 많이 드는데 형제들이 힘든데 돌아가셔서 홀가분하다 그런 표현은 쓰지만 그래도 사실 뭐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그냥 그렇게 돈 많이 쓰고 본인도 고통스럽게 사느니 이제 돌아가시면 그다 본인도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런 말이지. 아니 잘 죽었다 이런 인간은 없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요 뭐 장례 때 또는 제사 음복술 또는 뭐 동창회 때 외에는 사실 저는 술을 사실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 혼자 술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인가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왜냐면 제가 그 종교에 미쳐가지고 맨날 그런 데 하고 학교 공부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 학사 연구 받은 건 아닌데 성적이 좀 떨어져서 장학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그 장학금을 뭐 많지는 않아도 반액이라 쭉 받았는데 3학년 2학기인가 4학년 이렇게 할 때 3학년 2학기쯤일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제 기억으로는 4학년 때 다시 성적이 좋아졌는데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이제 1학년 때는 성적이 괜찮았어.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줄줄 떨어져. 종교 이런 침체에서 공부를 소홀히 하니까.
3학년 1학기나 2학기쯤에 아마 성적이 이렇게 제일 하향 이 최저점 밑바닥 쳤을 거예요. 하여튼 그 무렵에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 그래서 이거 그동안 계속 뭐 다음은 한 학기에 뭐 50만 100만 원 조금이라도 장학금 받았는데 그때는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뭐 낙제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장학금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부모님 뵙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이 장학금 못 받게 됐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 좀 괴롭더라고. 그래서 저 풍기역에서 기차에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중간에 식당이 있는데 들어가서 괴로움 잊어볼까 하고, 제가 이거 평생 처음입니다. 저 혼자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혼자서 술 시켜 먹는 게 그게 처음이래요. 들어가서 이제 소주 한 명 시키고 뭐 밥을 시키고 순댓국밥 비슷한 걸 시키고 이제 그걸 안주 삼아 소주를 먹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 괴로우니까 이 한 병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 밥을 시키고 소주를 한 잔 탁 먹으니까 굉장히. 그래도 한 잔을 끝날 수 없어. 또 한 잔 더 먹으면 한 2잔 먹고 나니까 못 먹겠어. 너무 써서. 그래갖고 술도 반병도 안 먹고는 그냥 그 술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뭐 부모님 묻지도 않더라고. 저 녀석이 왜 저러나.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도 못하고 이제 그래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그만큼 제가 술을 먹기는 하지만 제 돈으로 술을 잘 안 사 먹는다는 뜻이라. 특히 저 혼자 괴롭다고 술을 안 먹는 거고, 진짜 술꾼들은 그러잖아요. 전날 술 억수로 많이 먹고 아침에 사실 해장이 필요한데 그 콩나물 해장국이나 무슨 그 우거지국이나 해장하라고 또 술 먹고, 더 심한 경우는 해장커녕 아침에 일어나서 내 같으면 토할 것 같은데 그 새벽에 또 일어나서 소주 한 병 먹으면서 이 소주를 먹어야 장이 풀어진다면서 해장 술이라 하면서 안주도 없이 먹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는데, 저는 뭐 알코올 중독 근처 간 적도 없고 혼자 술 먹는 자체를 사실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 잘 모르고, 제가 이제 동창회 가면 술을 항상 먹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동창들 이래 생각해. 자는 이제 우리 만날 때마다 술 먹고 보니까 술 상당히 잘 먹는다 생각하고 있어. 물론 만나서 먹으니까 뭐 내기하면 먹으면 잘 먹어요. 술 소주 한때는 제가 소주 서너 병 너댓 병도 먹고, 또 심할 때는 친구들 앞에 허세를 부린다고 야 이리 와봐 이러면서 안주 떨어질 때 그 파리를 손바닥 탁탁 쳐 떨어뜨려가지고 그 막걸리에다가 안주를 파리를 한 2마리 떨어뜨려서 그걸 쫙 마시고 그랬어요. 딴 친구들은 오액 하면서 아유 더러운 놈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사람들은 야 주창에 술도 제법 먹고 야 저거 하는 거 봐라, 파리를 집어넣는 안주 없으면 안 먹고 말지 어떻게 파리를 안주로 먹나, 저런. 그러면서 저 친구 이승우라는 친구인데 저를 별명 붙였어요. 그 파리 잡은 게 저 개구리나 뭐 이런 게 파리 잡잖아요. 햇밭 싹 내밀어서 파리 싹 잡잖아요. 그래서 저를 그때부터 파충류라고 불러요. 파충류. 요즘은 자주 안 쓰는데 가끔 이제 옛날 추억을 떠올릴 때 또는 약간 기분 나쁠 때 어이 창호이 파충류 이래요. 지금까지 사실 제가 안 밝혔는데 저의 별명은 본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차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주창웅이니까 그 발음이 어려니까 주창 하다가 주차장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보충역으로 갈 때 그 무렵에 집에서 이제 몇 달 놀았는데 그 무렵에 아마 그 무렵에 나는 4학년 때 방학 때쯤이고요. 그 동창들하고 어울릴 때 제가 그 파리를 이제 술잔에 넣어가지고 먹는 기행을 할 때 그때 뭔가 좀 과시하려고 인생 잘 풀리질 않는데 그렇다고 기죽긴 싫어서 이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때 보면 파충류. 그다음에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을 전전하다가 다시 이제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인가 청백 아파트는 거 들어가서 그때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했는가 아니면 그 중앙일보 신문인쇄 A 프린팅 했는데 거기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렵에 제가 그 아파트 뒤 산에 올라갔다가 저기 보이는 다리 이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입체량을 잘 생각은 뭐 저게 구라 생각하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구로 보이기보다 뭐 납작하게 그냥 동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어느 날 다리 좀 크게 보이면서
입체성이 확 드러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동네 근처 조만하게 납작하게 떠 있을 때는 여기 당연히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이게 좀 크게 보이면서 이렇게 큰 공이 공주에 떠 있는 거 보니까, 공이 공주에 떠 있으려면 줄을 묶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줄을 묶어 놓은 것도 아닌데 공주에 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줄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만유인력이니 뭐 여러 가지 부르더라마는, 또 전자기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 달을 탁 보면서 저게 중력이 작으면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지금 공중에 있으면은 이게 떨어지려는 힘과 위로 당기려는 힘, 또는 가까이 올려는 힘과 튕겨나올 힘.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니까 저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달이 그렇게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 또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만약에 그 달에 올라가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그죠? 우리 달보다 더 큰 녀석이 저게 시퍼렇게 해가지고 공중에 떠 있네. 그 다음에 또 그 지구에서 우리가 태양 가까이에서 태양을 오래 바라본다면, 우리 멀리서 볼 때 태양이 뭐 저렇게 우르스름하게 보이지만은, 과학자들이 태양 가까이 찍은 거 멀겋잖아요. 막 용암 끌듯이. 예. 어쨌든 간에 그 해와 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갑자기 그 구체로 느껴지면서 기존에 그 사고방식이 좀 바뀐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 지은 호가 필명이 월계자래요. 월계동 사는 인간이라는 뜻이 별 뜻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월계자라니까 뭐 월계수, 월계가 모르는데 그거하고 관계없고 그냥 월계동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자 붙인 거는 이제 약간 좀 금방 지은 건데, 공자 맹자할 때 자자가 그런 뜻이에요. 존칭. 예. 공자하면 공선생, 공구선생, 맹자하면 맹가선생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그 달의 구체성, 그걸 보고 이제 우주가 이게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 이렇게 막 공중에 떠 있는데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줄 같은 게 서로 잡고 있다, 이런 걸 느끼면서 좀 세간이나 인생관 변화가 왔는데, 그때 붙인 호가 필명이 이제 월계자였고, 그 후에 이제 태기 집회인가? 예, 탄핵 반대할 무렵 그때 이제 제가 붙인 게 이제 호국경. 나이 붙인 건 제가 스스로 지었어요. 스스로 지은 호인데, 이 나라를 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이 멀쩡히 뽑은 대통령을 어느 날 그좀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쫓아내고, 예, 나 심지어 증거 조작까지 한 거 보고 좀 솔직히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감을 느끼고, 이 나라 내가 안 지키면 도대체 누가 지킬까? 아니, 그 많은 서울대생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 학교를 들어서 이상합니다만, 예컨대 서울법대도 제가 들어갈 때 360명이 있었어요. 졸업할 때는 그 중에 이탈자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320명 졸업했나? 한 30-40명은 중간에 자기 적성에 안 맞아 스스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성적이 하락돼서 잘린 사람도 있고 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결론적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같은 시기에 83학번으로 법학을 배웠는데, 이 태기 집회를 해보니까 300명이 넘는 저희 동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불법이다, 박 대통령이 뭔 대단한 국정농단 했나, 물론 더 과단성 있게 저항했었는데 그걸 생각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간 사람이 누군가 이래 보니까 법대생 중에 83학번 중에 저하고 그 김진태 씨라고 있잖아요. 지금 강원도지사 하는, 그 당시는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어떻게 아냐면, 그 무렵에 2017년 무렵에 2018년인가 탄핵할 2016년 17년 그 무렵에 서울대교회 총동창회를 우리 저 동기들 그 동창 모임을 했는데, 가서 이제 그 김지태 의원이 그러더라고. 여기서 지금 그 탄핵에 반대하고, 또는 자기가 보수 또는 우파로 불리는 사람은 국회의원 나밖에 없다, 우리 동창 중에 나밖에 없다, 김지태 의원이 그래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김지태 의원하고 비슷한 사람이라서, 김지태 의원 그리고 그리고 딴 사람은 자기가 뭐 탄핵에 반대한다든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그런 발언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뭐 그 동창회에서 300명 다 온 건 아니지만 상당수 왔는데 김진태 그 당시 의원하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였지만 하여튼 저하고 저 그때 농사 지을 때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사람만 예, 탄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사실 좀 약간 외로움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의무감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360명 나이 졸업한 게 300명 넘게 졸업을 했는데 왜 이 잘못된 국정농단에 저항한 사람이 김민태 의원하고 저밖에 둘밖에 없느냐. 한 20명이라도 됐으면 내가 좀 덜 했을 텐데 300명 중에 뭐 20명도 많은 건 아니지만 그거 한 20명이라도 있었으면 또는 한 30명 정도 있었으면 10%도 있었으면 좀 덜 외로웠고 의무감 덜 느꼈을 텐데 아니 300명 중에 딸랑 2명이라니. 물론 그 모임에 안 나온 사람 중에 자기 혼자 뭐 탄핵 반대하거나 태극 집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바는 없어서 뭐 그런 글을 써놓은 사람도 없고 해요. 뭐 2명 정도밖에 없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놀랍기도 한데 지금은 더 심각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좌파에 맞서 싸운다, 뭐 부정부패에 맞서 싸운다 하는 당이 여러 개 있는데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또 여러 개 몇 개 있는데 내일로 미래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정말 제대로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지키고 또 이 나라가 그래도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또는 한 단계 정말 선진국을 진입해야 되는데 책임감을 느낀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정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가적인 국민의 일을 만들었다 생각하게 됐는데 요즘 솔직히 좀 외롭기는 외롭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죠? 뭐 자세한 통계는 모르지만 대략 5천만 명을 알려있고 그 어린이나 아주 노약자 빼고 활동 가능한 그 정치적으로 활동 가능한 사람들이 뭐 적게 잡아도 4천만 명 될 텐데 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4천만 명 될 텐데 지금 그 국가적인 국민회의 회원 몇 명이죠? 4명이래요. 저하고 그 다음에 저 히로시 가네시로라는 일본에 계신 제일교포분, 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이상훈 선생, 예, 백신 진실 규명 유족 협의회죠. 예, 백진엽 회장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달 전부터 페이스북에서 글 쓰다 친해졌고, 그 다음에 스님이 절에 한번 올라오라 해서 이제 친해지고 제가 좀 도와드리게 됐는데, 뭐 도와드리면서 금전적으로 제가 조금 도와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스님부터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제가 회원을 삼기는 좀 그 스님을 그 회원을 삼는 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자문위원이라 해가지고 그래도 크게 보면 회원의 일종인데 회비 100만원 내는 건 아니고 그 의사결정권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그 제가 이제 좀 물어보고 한번 도와주는 그런 자문위원회인데,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 회원이잖아요. 우리 조직의 일원인데 4명밖에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그 중에 좀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만한 유권자라 할까? 4천만 명 되는데 어찌돼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될까? 참. 예. 탄핵 국면에서 대학교 우리 동기 한 300여 명 중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싸운 사람이 둘밖에 없을 때도 좀 황당했는데 지금 더해. 4천만 명 중에 달랑 4명이래.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래요. 제가 솔직히 좀 불만을 이야기할게요. 아니 그 회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나라를 구하려면 좀 돈 좀 써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시간이 좀 제 계산상으로 그래. 시간이 좀 촉급하니까 사무실 하나 구하려면은 서울 쪽에 보니까 하여튼 보증금 한 1억, 월세 한 200만 하고 직원을 예를 들면 월급 한 200에 300 주는 걸 하니까 1년 동안 버티는 걸 생각하니까 한 2억이 필요하더라고, 대략. 그래가지고 한 2억 정도 조달하려면 1,000만 원씩 20명 내야 되는데, 그래서
천만씩 다 낼 수 없고 형편이 있어서 어려워서 이제 500만 낸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30명 모으면 실제로 2억은 좀 넘을 것이라 저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30명 몰라 했는데 1,000만 원 낼 각오 된 사람이 딱 2명 있어서 저하고 히로시 가네시로 선생님. 예. 그럼 뭐 진척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볼 때 상당히 애국자라 생각되는 분인데 제가 그 국가적인 국민회의 설립 계획을 뭐 A4죠 치면 한 2장 정도 분량을 해서 추려서 보냈는데 반응이 전부 다 솔직히 시큰둥해요. 뭐 여러 이유겠지만 아마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다른 어떤 단체를 개인이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오기 어렵다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주창하는 사람이 뭐 똑똑한 척 하지만 사실 뭐 대단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애국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분들이 저를 볼 때 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것 같아. 좀 잘 됐던 하면 아마 또 가담할 수 있는데 뭐 시원찮으면 에이 차라리 내가 한 단체보다 못하다 이래서 뭐 가담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요. 처음에 1,000만 원씩 30명 모으려는 계획을 이제 포기를 했고 뭐 포기라기보다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고 그래서 그걸 10분의 1을 탁 줄여가지고 1,000만 원씩 30명 근데 이제 500만 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2억 정도 넘게 될 것이라 계약한 건데 그걸 이제 10분의 1을 줄여가지고 금액을 10분의 1에서 100만 원씩 300명으로 생각해요. 300명이라는 건 뭐냐 정당을 제가 하반기 만들 때 정당 만들 때 발기인이 우리 선거법 규정에는 최소 200명이냐 300명이냐 그 예를 들어 100만 원 내고 회원이 돼서 뭐 같이 국가재건 하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있다 해도 정당을 만들 때 가면 실제로 참여 못할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알고 보니까 옛날 당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어떤 당직을 갖고 이중당직이 되니까 또 탈당하면 되는데 탈당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막상 그 정당을 만들려 하니까 이 정당에 참여하면 정부에 탄압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사업체나 이런데 사업체나 내가 또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공무원 아니라 기업인 할 때 사업체가 좀 사업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정당을 만드는데 참여를 발기인 되는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명이나 300명을 정한 건데 100만 원씩 300명씩 내는 게 그런 회원들이 저는 6월 말까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뭐 300명, 30명도 좀 될동말동 것 같아요. 뭐 가속을 좀 붙으면 6월 달에 30명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참여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300명 모아도 6월 달에 한 7월, 8월로 넘어갈 가서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일단은 300명이 모이면 사무실 하나 이제 모으는 게 목적이고 만약에 사무실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얻으면 300명 아니라 뭐 좀 줄여서 250명 또 이렇게 되겠죠. 근데 200명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 되면 정당을 못 만드니까. 그래서 200명 내지 300명 사이에 회원 100만 원씩 또는 이제 국가유공자나 다른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 뭐 저는 이제 한 반으로 내려서 한 50만 생각하는데 하여튼 100만 원 또는 50만 회원 300명 정도 돼야 시민단체로서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정당 발기인이 돼서 정당을 만들기로 결의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300명 갖고 정당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300명 우리나라 지역구 기초자치단체가 한 200 몇 개 되니까 300명이면 뭐 예를 들면 시군 단위로 한 명 정도 된다 비율로 참 그런 뜻이 되는데 그 예를 들면 국회의원 다급하면 국회의원 하나씩 좀 나가라 하면은 300명 다 보낼 수 있는 이제 그 인원이 되긴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 돈이나 인력 많고 안 되죠. 선거법은 5,000명이 필요하니까 예, 시도당 5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 각 시도에 1,000명 이상의 그 당원이 있으니까 5,000명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또 5,000명도 그냥 5,000명 모아서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입비 원래는 회비래요. 월 회비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조그마한 조직에서 그 월 회비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낸다. 또는 100만 회원 본래는 한 달에 10만원씩 내서 12달 하는데 이제 미리 한꺼번에 내면은 한 2달 깎아주는 셈 쳐서 120만원, 100만원 줄이는 그런 개념이고, 또 나중에 이제 그 10,000명 구할 때는 이제 회원 회비를 지금처럼 100만원 아니고 10만원 할 수 있는데, 그 10만원은 본래는 매월 10,000원씩 해서 12만원 12달 내면 12만원인데 그 10,000원씩 내다 뭐 수수료 더 많이 들잖아요. 수수료 더 많이 든가 수수료 꽤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12달치 한꺼번에 내면은 이제 10달치만 내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10만원 하는 건데, 월 회비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되겠지만 일단은 초기에 한 1년 사이에는 월 회비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예를 들면 회원이 예를 들면 10,000명 돼서 쳐. 그중에 뭐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낸다 그러고 미루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일일이 전화해서 독촉해서 내시오 안 되면 소송이 하나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월 회비 대신에 가입비를 하는 건데, 저 생각은 그래요. 제 뭐 남자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우리 친한 친구들 또는 기분이 좀 좋고 하면은 또는 누굴 접대하려면 술 뭐 10,000원씩 본 게 아니라 좋은 데 가서 이제 회도 먹고 노래도 좀 부르고 이러다 보면 한 돈 100원씩 들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면 친한 친구인데 술 한잔 사주는, 좀 건하게 사주는 개념인데 그 정도 돈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 해요. 사무실을 구하려니까 300명이 예를 들어 한 2억 만들려면 1인당 100만원이 돼야 된다. 뭐 원래 그런 개념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성년들 돼서 자기가 생활비 벌고 월급 타는 정도 되면은 그 몇 달 용돈 아끼고 100만 정도는 모두 만들 수 있고 그거 술 한 번 먹을 수 있잖아요. 애국이란 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서 술 한잔 사는 그것보다 못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제가 100만원 붙였는데, 이 100만원도 또 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100만원이라 그 반값 50만원 해도 뭐 저한테 문의지 않아도 안 해. 참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면 국가재건회의 문의 뭔 문의겠습니까? 가입 문의인데 전화 한 사람인가 왔나? 아니 전화 온 것도 아니다. 제가 쓴 글에 댓글로 뭐 가입비 어떻게 돼 물어보는 정도로 그거 한 명 있고 그거 아무도 없어요. 참 솔직히 좀 막막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공모가 힘들면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 좀 접촉해서라도 몇 명 늘려서 10명이 모이면 설립준비위원회, 30명이 모이면 창립총회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발기인을 할 수 있도록 200 내지 300명을 모으고, 그걸 올해 상반기 중에 하면 좋은데 내가 볼 때 힘들 것 같고, 3월, 다음 달 6월달 안으로 창립총회라도 했으면 이제 소원이 없겠고, 그러면 이제 발기인 되는 그 300명 다 있는 6월달 넘어서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7월 8월 돼야겠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이제 국가적인 국민회의라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공식적인 정당으로 바꾸고 결의를 할 때, 예를 들면 8월, 9월 결의하면 그 후에 10,000명, 뭐 5천에서 10,000명이죠. 그걸 모아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좀 당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좀 깝깝한데, 제가 그 회원 모집이 어렵다 이렇게 글을 하나 썼더니만 100만원이 아까워서 애국자가 안 되냐 이런 종의 글을 썼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 시내나 이런 데 중요한 곳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사람들이 좀 알리면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저는 일리가 있다 봅니다. 페이스북에 해봤자 맨날 보는 사람 뭐 친구 몇백 명이지. 그래야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아닌데 몇 사람 더 모아서 설립준비위원회 한 10여 명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현수막을 좀 전국 주요 도시에 거는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 같은데 교통량이 많고 이런데 뭐 서울역 광장이라든가 청량리역 광장이라든가 이런데 현수막을 좀 한 군데 현수막을 한 개만 걸 수는 없고 신고하면 가능하다면 한 두세 개 걸어서 국가재건 국민회의 또는 가칭 국가재건당의 존재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들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 우리 저 국가적인 국민의 회원이 있는 그 시도 지역에는 현수막을 한 몇 개라도 걸어서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든 밴드에 올리면 좀 사람들이 이게 국가재건당 또 국가재건국민회의가 몇 사람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느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광고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중에 많은 300명 회원을 모으거나 나중에 이제 1만 명 회원을 모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장하는 정강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동의한다면 좀 서명해 주시오 하고 설명하면서 이 단체 입회 원서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엔 사무총장 당선해서 우리 한국 유엔 사무총장 좀 출마해라 할 때 그 전국에 16개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해서 그때 몇천 명 받은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회원을 하여튼간에 가급적인 상반기에 300명 하고 하반기 가면 이제 가입비를 10만원 낮춰서 5천명에도 10,000명 해서 하여튼 올해 안으로 무조건 정당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는 트럼프 대통령 손잡은 군인들과 정치인들이 지금의 미국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 즉 딥스테이트를 뒤집어 엎는 그 의사를 아마 올해 안에 할 겁니다. 그 바이든 정권 순순히 정기 선거에 져서 순순히 물러가면 그런 게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그 부패한 세력들이 자기 권력 쉽게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쉽게 내놓지 않으려고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암살한다거나, 아니면 러시아와의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하니까, 미국에서 그게 일어날 때 우리도 좀 대비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또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지, 부정선거 증거를 공개하고, 또는 트럼프에 대한 3번인가 4번 탄핵이 있었잖아요. 탄핵이 잘못된 걸 공개하고, 이런 걸 해서 미국 정치의 흐름을 바꾸려 할 때 우리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좀 흐름을 만들어내고, 또는 트럼프와 손을 잡아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역할을 국가재건국민회의 또는 국가재건당이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볼 때 전혀 급한 것 같지 않고, 그게 좀 아쉬운데, 사실 제가 좀 부정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좀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노력을 더 경주해서 일단은 설립준비위원이 지금 자문위원 포함 4명밖에 안 되는데 한 10명쯤 가게 해서 설립준비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광고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한번 TV 광고 할 돈은 없지만 현수막 몇 개에서만 만들어서 그걸 해서 사진을 찍을 그 능력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광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30명 이상 회원이 모여서 이제 정식으로 국가재건국민회의라고 단체 창립실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도 사무실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무실 구하기 노력을 하고 할 때, 그 무렵에 이제 집회나 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지방에 농사를 지어야 해서 매일같이 할 수는 없고, 또 매주 하기도 사실 힘든데,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집회를 좀 해가지고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몇천 명씩의 회원들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이 있고, 정치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유권자가 4천만 명 될 텐데, 좌파가 절반을 쳐요. 2천. 우파가 2천이라 쳤을 때도 2천만 명 중에 어떻게 지금 딱 4명밖에 우리 국가적인 국민회의에 가입이 안 되나,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가호당이나 이런데
영업자들이 좀 분산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가짜 국회의원들이 행행하고 말도 안 되는 탄핵해놓고 그거 기득권 누리려 하는 저 썩은 자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분개한다면 100만 원 정도 낼 생각이 왜 없나, 솔직히 그래요. 아쉬운데 저나 기존 설립준비위원들이 좀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하는 좀 반성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성을 한탄에 쓰겠는데 좀 노력해서 반드시 국가재건 국민회의를 출범시키고 또 그 세를 더 불려서 국가재건당을 만들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꼭 키우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끔끔했는데 밝아져서 풀이 새까만 게 아니라 퍼렇게 보이네. 그리고 제가 이게 행성 수사하는데 저 밑에 저 벌통도 보이네. 벌통이 많네요. 여기 뭐 한 10개, 저런 게 나온 게 한 100개 가까이 되는데 한 80개. 이게 다 보일 정도로 해가 밝았습니다. 몇 시 됐을까? 아침 6시는 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새벽 2시 좀 넘어서 영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저 밑에 안정면, 그 안심리, 그 안심다리까지 갔다 오는 차에 시간이 저도 한 3시간 정도 더 흘렀는 것 같네요. 아까 제가 동영상을 몇 번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다 내버렸고 요걸 만들었는데 너무 길어서 안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41분 56초인데 국가재건 국민회의 또는 국가재건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저는 절박감을 갖고 있고, 저 나름대로 잠을 적게 줄여가면서 또 몸무게가 빠져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주 좀 인식 부장에 대해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좌절할 수 없고 누구를 좀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 혼자라도 일단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국가재건 국민회의 지금 설립준비위원들 자문위원 대신 히로시 가네시로 선생님 또는 이상훈 회장님 또는 영주 우리 부석사의 다선 스님 이런 분들 조금 분발하면 일단 10명 모아서 설립준비위원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지금 지지부진한 국가재건 국민회의 이 조직을 좀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가 되겠네요. 월요일이 됐으니까 이번 주 주말쯤에 금요일, 주말 다 있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대구와 외관 여행을 하고 수원도 갔다 옵니다. 수원은 저희 사촌 여동생인데 주춘자 씨라고, 그분 아들이 결혼한 데서 그거 가는 거고, 거기는 그거 가서 제가 명함 돌려 하기는 어렵고, 대구에 가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은 이제 얼굴 안부를 물으러 가는 것도 있고, 제가 제가 이제 일단 등기상 가지고 있는 그 블루엑스라는 회사의 임원들을 만나서 내년 이맘때쯤은 회사 재개해야 되고, 안 하면 결국 회사 소멸되는 위기에 있으니까 그 문제를 의논하러 가는데, 제 솔직한 목표는 그래요. 국가재건 국민회의가 저도 그렇잖아요. 아무 직책도 없고 그냥 말이 대표자를 하지만 사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금도 살 장식되는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잘게 없어요. 보잘것이 없고, 가네시로 선생님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일본에 계시고, 우리 백진엽 이상훈 회장님은 매주 집회를 하고 참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또 그래도 그분이 또 아주 저명인사도 아니고 무슨 변호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그렇고 가네시로 선생님도 그렇고 저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변호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의가도 공단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우리 조직이 좀 너무 미미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 토요일날 여행하면서 정안되면 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창들 중에 변호사나 판검사는 사실 없어요. 은퇴 다 할 때 돼서. 그래서 변호사 또는 대학 교수부 있는데 그분들이 좀 설득해서 잘 이야기해서 한두 명이라도 좀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우리 국가적 국민회가 조금 비중이 커지고 우리가 가진 뜻을 좀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런 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그 사람들 만나서 야 내가 이런 거 하니까 너들 가입해라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 사람들도 머리가 다 큰 사람들이고 뭐 뜻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래 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어서 네가 뭐 그렇게 한다 되겠냐 이런 반박을 또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걱정인데 뭐 일단은 저는 그 친구들이 안부를 묻고 좀 건강에 안 좋은 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 건강을 좀 챙겨드리고 뭐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 또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그분들이 탄핵 반대, 부정선거 반대, 백신 반대 이런 걸 한다는 게 뜻이 분명하면 좀 제가 하고는 조직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달라 또는 같이 하자 이런 말을 좀 한번 던져보고는 싶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어떤 분인데 전화를 했더니만 제가 전화를 하면서 국가적인 국민회의를 좀 열심히 설명했더만 그분이 반응이래요. 당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냐? 내 의견 들을 생각도 없고 내 말할 기회도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반박이 나서 좀 제가 반성했는데 일단 저는 이번에는 뭐 마음은 그래요. 꿀떡 같아요. 니 좀 우리 회원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만나려는 동창회나 뭐 다른 어떤 우연히 만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일단 의견을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대해서 만약에 저와 뜻이 비슷하다 생각하면 권유를 해보는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떠들고 말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국가적인 국민회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가야 호소력이 있겠는가 그거를 파악하는데 좀 초점 두겠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급하다고 당신 여기 가다면 이렇게 협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뜻을 다소 달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가를 좀 주의 깊게 들어서 아하 저런 사람 저렇게 해서 저렇게 느끼는구나 저런 사람 설득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구나 하는 그런 개선점을 파악한 데에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급하다 서둔다고 될 일이 전혀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을 좀 옆으로 제쳐놓고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뭐 그런 기회를 잡고자 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밝아오고 저기 운동 나오신 분도 있네. 저기 세워놓은 차가 저 차인데 깜깜한데 세워놨었는데 환하게 보이네. 그리고 정자에 앉아서 쉬라도 한 수 얻고 싶었는데 추워서 못 앉아서 걸어 다녔는데 소나무가 탁 서 있네요. 소나무 몇 개지요? 여기 저 정자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네. 저 좀 떨어졌는데 저기 큰 거 포함해서 열다섯, 열여섯 쪽. 저기 저 육각형인가 팔각형인가 그 정자 옆에 서 있는 소나무도 16주 또 18주 되는데 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좋은 뜻을 갖고 만들고 동의할 수 있는 이 국가재건 국민회 또는 국가재건 당의 핵심이 될 회원이 답은 10명도 안 되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5천만 국민 중에 달랑 4명이 회원이고 저기 정자 주변에 서 있는 나무수보다 적은 회원을 가지고 몇 년 후에는 그래도
집권당에 되려 하니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야 될 목표는 확실하고 또 제가 느끼는 사명감은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저 좌절하거나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일정보다 좀 시간이 몇 달 또는 몇 년 더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서 전체 가잖아요. 뭐 팍 튄다도 빨리는 안 가요. 그죠? 물이 이래 가고 우리 걸음 빠르면 저 물보다 앞질러 갈 수 있어요. 느릿느릿 가지만 이 강물들이 결국은 부산 앞바다에 이르고 낙동은 결국 부산 앞바다 가잖아요. 그것이 결국 이제 동해로 가고 또 해를 따라 태평양까지 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작은 시냇물이 강을 이루고 강이 점점 커져서 결국 바다에 이르고 바다도 작은 바다가 아닌 큰 바다 오대양을 이루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4명밖에 안 되는 이 회를 키워서 큰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이 부패한 정치를 혁신하고 꿈과 목표를 상실한 이 세대에게 세계 5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는 제 평생을 바칠 것입니다. 약간 뭐 감정이 격해지는데 하여튼 저는 뭐 제가 느낀 것이 그러니까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게 뭐 할 필요 없다거나 해서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 저도 지금 빨리 포기할 겁니다. 아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이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네. 또 굳이 할 필요도 없네. 뭐 딴 사람이 누가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거 하고 있으니까 하겠지. 그럼 제가 포기할 텐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아무도 제대로 된 이거 하고 있지 않아. 뭐 부정선거 한 개, 그거 바로잡겠다 이런 사람들은 있고 탄핵에 반대하던 사람도 좀 있지만 탄핵, 부정선거, 백신 문제 다 묻고 심지어 5.18까지 묻고 그 특이해서 그 5.18 마피아라는 그 썩은 세력들을 쳐내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서 주변 강대국들의 좌우되는 그래서 피해 예속되는 그런 나약한 나라가 아니고 땅은 비록 작다 해도 인구는 비록 작다 해도 뜻은 커서 이 지구촌을 호령하고 뭐 호령한다기보다 이 지구촌의 평화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동창회 때 이야기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너가 도대체 뭐 뭔 준비를 했다고 뭐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그게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을 잊어버리고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겠지만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유엔 운동 할 때 유엔 사무총장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하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당선 운동 또는 출마 촉구 운동 할 때 그때 하면 사실은 지금 오늘날 제가 이제 세계 5대 강국으로 한국 올리겠다는 그 프로젝트를 사실 그때 한번 만들었었어요. 비무장지대 유엔 특별시 건설하고 동아시아 교육도시 또는 그 우주개발 동아시아 우주개발 컨소시엄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한 10가지 되는데 그거 뭐 다 그대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번 서너 개라도 현실에 맞게 해서 실행할 수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12에서 11, 12, 13, 14, 15 밀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필리핀이나 저 이런 수준으로 떨어지는 베네수엘라 수준 되는 그런 걸 막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야 될 아메리카 합중국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원래 1월달에 2월달에 선거에서 다시 집권한 그 러시아 연방공화국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중국이 유지되는 그 새로운 중국이 만들어진다는데 그 중국, 그 다음에 우리 일본 옆에 있지만서 좀 지금 약간 쇠퇴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는 일본, 그런 나라와 함께 미국, 러시아, 중국, 새로워진 중국,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닦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 그 보릿고개라 그러잖아요. 하루 세 끼 밥도 못 먹고 농촌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든 전부 도박이 횡행하고 돈 있는 사람 축첩이라서 여자 2명, 3명과 결혼하고 공무원 작자들 부패해가지고 또 군인들도 부패해서 군대 나온 기름 빼 팔아먹고 쌀 빼 팔아먹고, 그래서 군인들은 저 일반 병사들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걸리고, 그런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과 그걸 이은 전두환 장군이 했는데, 지금요 우리나라 14위 정도 수준에서 세계 5강으로 올리는 건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장군이 했던 거에 비하면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거라면 제가 뭐 그런 그분들만큼 능력 안 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제 14위를 예를 들어 5위로 올리는 건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 몇 위였죠? 전 세계에 예를 들면 한 200개 국가가 있다면 거의 제고할 때 지금 북한보다 조금 낫지만, 북한보다 못했지. 사실은 나은 게 아니고, 예. 옛날 필리핀보다 못했으니까 거의 최빈국 수준이었거든. 대한민국이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쫄딱 망했잖아요. 미국의 군사 원조, 밀가루 원조 없으면 살 수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까지 올려놨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한 200등 국가를 10등 국가로 만든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장군 그런 분들이라면, 또 그 시대에 일했던 그 유능한 행정 관료들이라면, 장군들이라면, 지금 한 14위 정도 한 나라를 5위로 올리는 거는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몇 개의 프로젝트 그런 거 좀 가동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북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자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도발을 못 하도록 딱 조치를 하고, 우리의 뻗어간 능력으로 저 북한도 결국 이제 흡수라는 게 이상한데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자유통일이 되게 하면은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자신감의 원천이 그건데, 누구는 200등에서 10등까지 올린 사람도 있는데 10등도 14등에서 5등을 올린 게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적인 국민회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제가 뭐 가끔 그런 말도 하지만 아무도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 혼자라도 그것까지 할 겁니다. 이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 저 혼자가 아니고 지금 최소한 4명이 됐으니까 이 4분들이 저와 같은 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 준다면 4명이 뭐 5명, 6명 되고 10명 되는 건 어렵지 않고, 10명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30명 되는 것도 어렵지 않고, 30명만 되면 노래에서 100명, 200명 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부터 분발할 것이고, 저의 주장을 뭐 다른 사람들 밀어붙이고 강요하는 이런 것보다는 왜 저의 주장이 잘 안 맥힐까? 그걸 좀 반성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뭐 치열하게 할 것이고, 이상훈 회장님이나 히로시 선생님도 보니까 잠을 거의 안 주무시고 글을 쓰는데 뭐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나 싶고, 또 다선 스님도 제가 종종 뵙지만 그분도 이제 보통이 아니래요. 그분 페이스북에 가보면은 빨갱이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 좋아한다고 명시까지 해놨어. 그 스님이 그런 거 명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기존에 4명 분은 좀 확실히 믿고 있고, 우리의 힘을 좀 더 잘 모아서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이룰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흐름이란 것이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상간의 작은 물에 불과하지만은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냇물이 되고, 또 이 냇물이 모이면 낙동 같은 큰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단순한 원리잖아요. 작은 물이 모여서 똑똑 떨어질 물이 모여서 조금 도랑이 되고 그것이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는 거. 저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 한두 사람의 작은 생각이지만 뜻을 합쳐서 5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냇물이 되고 시내 강이 되고 바다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원리를 믿기 때문에 그거 믿어야 되지. 그거 안 믿고 어떻게 됩니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전혀 불가능하다는 건 할 필요가 없다고 드러낼 때까지는 계속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딴 사람들 강요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안 올라가겠는데 유튜브에 1시간을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 큰일 났다.